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회사에 무엇을 기여했느냐? 네. 회사에 얼마나 가치를 남겼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지. 네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건 동표 안 묻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리려면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이런 교육을 안 시켜 그게 없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업무적인 역량, 지식 이런 것도 다 올라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태도, 품격 이런 것도 다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제가 뭐냐면 삼성에 여기 대구에 제일모직이 있는데요. 그룹에 입사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거리를 다녀보면요. 이게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탁탁 울려요. 그 울리는 게 뭐냐면 일본의 86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걷는 게 없어요. 아주 이렇게 걸어요. 그것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 다 있다니까, 불이. 그 불에 맞춰가지고 걸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걸면요. 생산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설치 사이트에 나가시죠. 나가셔가지고 그런 거리도 잘못하면요. 거기에 뭐가 되냐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거리도 뭐냐면 고양이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성장이 되려면 뭐냐면 첫째는 들어야 돼요. 왜 교육이 필요하냐? 자기가 가치를 올리려면 우선은 들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인력을 다 이렇게 뽑아놓고는요.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안 시켜요. 네? 회사 어렵다 하면요. 교육비부터요. 다 그 줄여요. 응? 그거는 좀비 기업이 되는 거예요. 회사 그거는 망자로 가는 거야. 네? 사람을 기르지 않고는 결코 그 회사는 더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배워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배워줘야 돼요. 네. 일본에는요, 중학교나 이런 사람들도 컨설팅을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자파 교육을 시켜요, 자파.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오면 그게 자꾸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배워야 돼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리고 규칙적인 어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 안 되고는 그게 자기 것으로 체득이 안 돼요. 네. 그러면 한 번 듣고 흘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내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아침에 김 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 화장실도 갔지만 조그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가 규격하고 그걸 청소 거리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네. 저기 마대 저기 해놔놓으면 기름에 바퀴벌레 나오고요, 벌레 나오고요, 냄새 나고요. 네? 그럼 청결이시잖아요. 청결이 그러잖아요. 그 벽 써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요, 나중에는 고지라가 돼요. 써붙여놨는데요. 써붙이는 거. 그러면 자신이 뭐냐면 자꾸 고지라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발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그 거리대 같은 거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손으로 그거 다 잘라 줍니다. 그러면 LNG가 있어가지고 같이 조립만 하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청결하게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청결하게 들어오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뭐냐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게 제가 뭐냐면 낭비라는 이야기를, 로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제쯤 썼느냐면요. 제가 한국 생활을 공부했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썼는데, 그 일본에서 제막이라는 데서 이제 일본에서 내가 이걸 우리가 그 로스라는 말을 일본에서 이제 그걸 가져와 일본 말로 하면 저걸 무다라고 해요. 예, 단장님 잘 아시겠죠? 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일본에는 일을 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일은 일밖에 없잖아요. 일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다라쿠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게 일하다는 거예요. 일하다는 거. 네? 그게 일하다는 거예요. 무다라는 말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네? 무다시 이렇게 하면 뭐냐면 헛걸음이라는 거예요. 헛걸음. 네? 헛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다 낭비라는 말은 개념이 원가는 들어가는데 헛걸음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8시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회사에서 어떤 그런 급여를 받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느냐, 뭐 하고 있는 일을 더 뛰어다니느냐, 8시간 근무하고 뭐 밤에 뭐 10시간 잔업을 더 해가지고 10시, 12시가 퇴근하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원가를,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정말 정념코 거기에 대한 일을 내가 제대로 하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소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 여기에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맷돌을 돌리잖아요. 두부공장 같은 경우에 맷돌로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두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두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두부가 없잖아요.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거는 그냥 맴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여기는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 소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소값 주고 샀는데, 이거 헛수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가치나 뭘 만들어내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이 있어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무용 업무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네. 무용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뭐냐면 현상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비부가가치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확인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 일본에서는 뭐냐, 아까 이렇게 실수방지 대책, 네? 즉 바보라도 그런 일을 불량을 저지를 수 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가끔씩 놓고 오는 경우들이 없나요? 네. 저는 그런 게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뭐 화장실에 있으면 여기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게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가야만 이게 언락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언락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봤나요? 예.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실수방지 대책이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 대책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는 오늘 와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하는가. 예. 그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나는 높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낭비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됐냐면은 A 패턴이 있고 B 패턴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2차 오일쇼크입니다. 배럴당 한 42불 되는 때인데요. 에너지가 아주, 그러니까 24불 정도에서 42불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배럴당 한 70불 이상 올라갔어요. 옛날에 굉장히 고유가 시대일 때는 100불까지 올라갔어요. 배럴당.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시기를 우리는 뭐냐, 알파 시기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패턴이 바뀌는데, 패턴이 어떻게 보면 이때는 뭐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물건을 대주는 데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B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거지. 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 돼야 안 돼요?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고품질로 해가지고, 예?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뭐냐면 B 패턴의 시대는 경쟁이 많아지고 아주 고객이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커스터마이즈 생산 방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업무하는 게 뭐냐면 고객 맞춤이 되어야 된다. 고객 맞춤이 되어야 된다. 백날 자기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솔루션이 최고입니다 해가지고 막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냐? 고객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마케팅을 잘하는 건 뭐냐면 제일 좋은 마케팅이 어떤 거예요? 구전이에요, 구전. 네? 마케팅 홍보하면 홍보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할 수는 없지만 들어가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구전이에요, 구전. 네, 구전이에요. 내가 과거에 일동제약을 지도했거든요. 아로나미 골드를 내가 그때 지도를 하고 나서 3년 지도하고 나서 그때 그 회사에서 아로나미 골드하고 캐노펜하고 그때는 캐노펜이었군요. 아로나미 비오비타 나오는 그 회사거든요. 비오비타 나오는 회사인데 아로나미 골드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먹고 나니까 그게 이렇게 안 먹을 때하고 먹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가족들도 그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권하게 되는 거죠. 네, 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루션을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려면 이걸 썼는데 이걸 썼더니 좋더라. 현대자동차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걸 접해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도 여기에 이제 우리 서류와 공간에 이제 그 석공회라고 공무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공무장. 그래서 거기에 내가 사람을 한번 불러가지고 회사로 오라 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사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지금 우리 그러면 이제 울산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거 다른 데 썼는데 소개했는데 그게 IT본가 말이지 UAG 우리 UAG 썼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우리 여러분들 뭐 전화기나 뭘 썼는데 나는 삼성 걸 주로 씁니다만은 삼성 걸 쓰는 자꾸 그 이유가 뭐냐면 AS 때문에 나는 자꾸 거기에 빠지겠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도 뭔가 뭐냐면은 이런 시대에 가면서 뭐가 좀 코스트가 고객 맞춤이 돼야 된다. 내가 지난주 강의 했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이러려면 우리 자세가 낮아져야 된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도요타의 지금 사장입니다. 도요타에서 아키오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세예요. 3세.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쯤 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때 뭐냐면 리콜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게 도당체 어마한 그 양을 갖다가 전부 다 리콜 해줬잖아요. 리콜 해가지고 도요타가 이때 리먼 브러더스가 생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해가지고요. 이때 완전히 도요타가 적자가 아니지만 이게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말이에요. 예, 이런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뭐냐면은 그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웃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3년 동안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 GM이나 이런 데보다도 자기가 대수를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공격적인 시장 많이 파는 위주로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품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막 생기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트를 다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사태를 이렇게 3년 동안 수습해가지고 도요타가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그 돈 가진 게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네? 몇십 조를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자동차 세계 1위잖아요. 이제 1위. 네. 이 비결이 뭐냐면은요. 환세예요. 환세. 반성이에요. 반성. 자신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신이 반성이 없으면은 안 돼요. 내가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요. 회사가 발전이 딱 그 어떤 개인이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발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삼다병 걸린 사람이에요. 삼다병 걸린 다 안다.
그거요, 유예지요, 예지보전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지보전요, 우리 다 알거든요,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다 이거야.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여기에 컵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들어봐도 넘칠 뿐이지, 그게 뭐 있냐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뭐냐면, 내가 먼저 뭐냐면, 내 자신을 항상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낭비가 많대요. 그래서 도요타에 지금도 뭐냐, 나는 옛날에 LG전자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도요타에 그런 그 벤치마킹 기획을 해가지고 많이 크게 일본에 가가지고 그걸 시켰어요. 네, 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서 물어보면 직원들이 뭐하러 왔냐, 일하러 왔다 안 해요. 뭐하러 왔냐, 낭비를 개선하러 왔다 그래요. 네? 낭비를 자기들은 개선하러 왔다 그래요. 무슨 낭비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낭비냐. 자기들의 낭비에 개선해야 될 그 현물, 현실은 뭐냐, 어제.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스트가 아니고 베터라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난 과거에 뭐냐면 모모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모모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베프 도로 청소부가 나와요. 베프 도로 청소부가 나오는데, 그 베프 도로 청소부가 한빛이 그 도로에 까칠 보면 새벽길에 까칠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 저기 언제 다 쓸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비 쓸고 한 걸음 뛰고 한숨 쉬고, 한 비 쓸고 한 걸음 뛰고 또 한숨 쉬고, 이렇게 어느덧까지 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울은 있어야 돼요. 목표는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그냥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네? 남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자기가 지식을 더 높여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훈련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늘어나고, 이렇게 뭐냐면 나날이 개선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저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일은 훈련과 노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배울 것은 뭐냐면 부가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 네, 좀 어렵게 말을 써붙였는데 좀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산법이 있고 공제법이 있어요. 가산법은 한국은행에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공제법이라는 것은 한국생산본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산법이에요. 가산법이에요. 근데 부가가치는, 즉 공제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매출이 있잖아요. 작년에 30억을 했어요. 매출이 했으면 거기에서 자재비하고 외주가공비를 뺀 거는 뭐라고? 부가가치라고 해요. 다음에 내가 이제 교육 이야기할 또 여러분들 한번 그런 교육도 할 텐데, 그걸 우리는 외주가공비나 또는 뭐냐면 자재비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변동비라고 해요. 변동비. 예.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례해서 가는 비례비라고도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자재하고는 이런 것들은 비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고정비라고 해요. 매출이 없어도 그거는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의 지급이자 뭐예요? 고정비죠. 고정비죠. 이거는 매출이 없어도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임차료. 우리 건물이라서 그렇지. 우리 건물도 임차료 아마 주식이 심는데.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면 그것도 뭐예요? 고정비라는 거예요. 고정비.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변동비라는 것은 자재비와 외주비란 말이에요. 그 외주비를 뺀 거는 뭐라고 그러냐? 한계이익이라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한계이익이라고 그러고, 그걸 뺀 걸 우리는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 부가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누릴 몫이에요. 누릴 몫이에요. 그 몫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요, 우리들이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설비상품 이런 것들에서는 단가상각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은행에 뭐 우리 이런 여러분들 시설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다 대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 비용이 있죠. 나가는데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자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세금 있죠. 네? 여기 또 세금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모든 이익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합친 게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이게 커야 어떻게 돼요? 커야 우리의 목도 커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구로공단에 노동조합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노동조합에서는 중요한 걸 뭘 따지냐면 노동 분배율을 따진다고. 예? 우리가 매출 올려가지고 부가가치가 얼마 있는데 우리 월급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이걸 뭐냐면 키워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 분배율이란 말이야. 노동 분배율. 그런데 내가 골프공만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인건비를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큽니까? 아니면은 농구공만큼 하는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4분의 1을 줘도 어디가 커요? 농구공만큼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4분의 1을 나누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순서는 뭐가 맞아요? 부가가치를 키우는 게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부가가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키워야 돼요.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를 키워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금비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고정비이기 때문에 한 해 정해놓으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팀워크를 다지고 더 여러분들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을 더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매출 올려야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사소한 거라도 청소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회사에 뭐 나는 학교 졸업하고 내가 뭐 여기 청소하고 왔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청소하고 한 사람을 아줌마를 데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 어떤 아주 거기 와가지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게 일을 할 때는 덜 해야 되겠지. 네. 또 우리가 뭐 그게 역할이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전체 다른 업무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어떤 경우들이 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부장 월급하고 또 사원 대리하고 월급들이 받는 게 다를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가 보면 내 IT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보면요. 부장들이 사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어. 네? 그거는 부가가치가 없죠. 네? 그 부장으로서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활동이라는 걸 보면요.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업무들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동작이에요, 동작. 그래요. 동작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들여다보면 동작이에요, 동작. 예? 여러분들 움직임이라고. 업무하는 거 보면 눈동작, 뭐 다 동작이잖아요. 손동작. 예? 생각하는 것도 머리에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전기 쓰는 거 있죠? 전기도 동작 아니에요? 물도 동작 아니에요? 다 동작이에요, 동작. 예. 그 동작이 말입니다. 그 전기도 전화도 전부 다 동작인데요. 그 동작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낭비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려면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따라합시다. 목적의식. 목적의식. 그 다음에 가치의식. 가치의식. 이 두 가지가 되죠. 우리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하거든. 네? 이것을 내가 왜 하는가 물어봐. 항상 뭐냐면 유능한 사원은 말이에요.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시키면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 네. 그런데 유능한 사람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네. 사장님, 이걸 왜 합니까? 네? 왜 합니까? 뭐 대들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걸 왜 합니까? 그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의식이잖아요. 왜가 매우 중요하다. 응?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왜 내가 이 위치에 있는가? 에? 왜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일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하느냐? 그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목적을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동작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까지 보면 여러분들 판단이 내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죠. 안 해야죠. 그죠? 업무로 조정해야죠. 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원은 어떤 사람이 사원이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네?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목적의식과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아니야! 내 스스로 아니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목적과 그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게 아니네,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니네, 내가 가야 될 시간이 아니네, 여기에는 투자할 그게 돈이 아니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사정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작도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돈이란 말이에요. 네.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가 일본 감정은 일본에서 우리가 뭐 안 좋지만은 참 일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건 참 많아요. 내가 일본에 그 핸드폰 만드는 오키전자라고 갔는데 거기에 PCB 조립 라인에서 조립하는 여사원이 동작을 1인치 손해보면 1N을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네? 그런 원가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가지지 않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